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2025년 새해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올 한 해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해야 되죠? 네, 두 분 뭐 일주일 만인데 새해 뵈서 그런가 더 반가운데 새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단은 시작이 좋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감이 좀 좋습니다. 일단 뭐 가족들의 건강이나 화목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왠지 부자 될 것 같은 느낌. 일이 좀 많이 들을 것 같은, 그런 일복이 좀 많을 것 같은 한 해? 정말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또 뭐 있더라? 어쨌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 아니 윤정 씨 무슨 그 새해 좋은 꿈 꾼 것 같아요? 좋은 꿈 꿀 시간이 없죠. 아니 뭔데 좋은 거 좀 내가 좀 살게요. 일단은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려면 꿈꿀 시간이 없어. 딥슬립, 숙면을 취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좀 긍정적인 말 습관으로 바꾸면 뭐가 잘 된대.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해봤어요. 긍정적으로. 예, 긍정. 그래서 내가 계획들도 다 사람들이 듣도록 얘기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그럼요.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긍정적으로다가 저는 올 한 해는 제 개인적인 욕망 빼고 우리 아침마당 대구 네. 대박이 나서 시청률이 오. 그래서 아침마당 대구를 안 본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분위기 올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우리 가능할까? 제 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와. 건강, 행운 그리고 재력까지 다 가져가시라. 제가 다 퍼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신년이 되면 사실 누구나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2주 동안 신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 모셔서 들어볼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2025년 아침마당 대구의 첫 번째 손님이신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고요. 지난 여름에 아마 학부모님 대상으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잘 못해가지고 잘하라고 다시 한번 불러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년 특강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유영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아침마당 대구에서 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법을 소개해 주시러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너무 학부모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셔서 오늘 다시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죠? 네. 네, 교수님 새해를 맞아서 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 건가요? 네, 뭐 새해 사람들이 많이 꿈을 꾸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꿈 꾸기 전에 꿈 깨라고. 왜냐하면 헛된 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꾸기 때문에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꾸는 게 아니라 나가서 몸으로 꿔야 꿈이 실현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앉아서 꿈만 꾸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꿈 꾸기 전에 꿈 깨라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꿈 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꿈 좀 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여름에 그 특강으로 뵀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게 내가 겨울이 되면은 지식 생태학자가 아니라 지식 동태학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 원래 명태를 갓 잡은 걸 생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생태를 겨울에 얼리면 동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식 동태학자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복귀하면서 화두를 또 정하곤 하는데요. 교수님이자 또 지식 생태학자의 입장에서 2025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근데 2025년은 이제 뱀띠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어떤 생각을 할까 하다가 저도 이제 25살이 넘어서 2025년은 다시 25살의 청춘의 마음으로 새해를 한번 맞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25살은 넘으신 것 같은데. 네. 네. 25살로 돌아가는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젊게 사는 방법이요. 예. 앞에 있는 나이는 집에다 놓고 나오고 네. 뒤에 있는 나이로 나와서 살면 된대요. 제가 예를 들면 63세다 그러면 60살은 집에다 놓고 네. 3살의 나이로 나와서 살면 3살 어린이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난 그러면은 두 짤? 한 짤? 저는 어떻게 아니, 제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인가요? 아, 그래요? 저 이제 곧 1학년 되는 나이, 1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 아, 1학년이면 뭐 한 살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앞자리 떼고 뒷자리만. 여덟 살? 네, 8살. 네. 근데 교수님 그 지난해까지 쓰신 저서가 100권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100권째 책을 냈습니다. 네. 네. 근데 100권의 책을 쓰려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의 관심 분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대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네. 교수님의 전공이 뭐냐. 저도 전공을 몰라서 아직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철학책도 내고 자기계발서도 내고 경제경영책도 내고 예, 곧 제가 새로운 책을 내는데 그 책이 시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시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될 수 없음을 시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책을 내고 싶어. 이제까지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쓰지 않았던 새로운 책을 내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시집인데 그 꿈을 제가 이뤘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저도 사실 뭐 이루고 싶은 꿈 많죠. 근데 어쨌든 뭐 늘 소망을 말할 때마다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저는 소망이 나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확언을 하면은 성공할 이게 높대요. 네. 정말 말도 더듬네. 높다고 해서 제가 확언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방송인으로서 잊히지 않고 좀 오래오래 사람들 곁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불려지지 않을까 봐 또 걱정도 하거든요. 근데 네. 교수님 뵈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주제로 정말 많은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확언은 그만하시고 확언을 자꾸 하면 실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행동이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딴 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대학 교수지만 뭐 킬리만자로도 올라갔다 오고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도 뛰고 이런 미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낯선 경험을 많이 하면 제 생각이 낯선 생각이 잉태됩니다. 그런 낯선 경험을 가지고 낯선 생각이 생긴 거를 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영만 교수가 예를 들면 30년 전에 유영만 교수와 30년 후에 유영만 교수가 끊임없이 이렇게 변신하는 거를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대구 KBS에도 호명받고 저 서울 KBS에도 호명을 계속 네. 받는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거듭하면서 계속 새로운 나로 거듭 변신하는 것. 막 그런 게 계속 사회로부터 제명당하지 않고 네. 호명받는 것 같아요. 네. 네, 벌써부터 뭐 새해를 맞는 저희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강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특강의 주제는 어떤 글들까요? 네, 주제는 주제 파악을 하자 이런 건데요. 네. 온전한 나로 사는 방법.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체 불가능한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러면서 복사본으로 살다가 복사 죽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 합니다. 네, 2025년 신년 특강 그 첫 번째 시간은 유영만 교수님의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인데요. 여러분 새해 맞이해서 꿈도 많이 꾸시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주제를 하나 잡아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삶의 주도권을 잡아라. 자,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도권에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원본으로 뒤흔들 것인가, 복사본으로 휩쓸릴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원본으로 사시나요? 복사본으로 사시나요? 그것조차 가늠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금방 드는데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복사본인지 원본인지. 해답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의 이제 삶의 화두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다르게 사는 것보다는 색다르게 사는 게 어떨까? 색다르게 살면 바로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다르게 살려고 그러다가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반전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후반전으로 사시면 되는데 그러면 언제가 전반전이고 언제가 후반전일까? 이게 궁금하시죠? 네. 언제가 전반전일까요?
100세 시대니까 50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드는 생각은 오늘 이 순간부터 후반전이다. 아, 벌써 역시 다르시네요. 예, 제가 원래 고정관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 50살이 전반전, 네. 51살이 후반전인데 벌써 이렇게 색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주도권. 아침마당에 와서 이렇게 주도권을 계속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가 전반전이면 지금부터가 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60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61살부터 후반전. 우리 아나운서님은 20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25살이다. 그러면 이게 전반전. 그러면 26살부터 후반전. 그럼 26살부터 후반전을 살았어요. 50살. 그럼 50살까지가 전반전. 그때부터 다시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반전을 살았으면 남다르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후반전을 색다르게 살면 어떨까?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삶의 주도권을 잡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코끼리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코끼리 그림을 잘 보시면 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네. 1번부터 쫙. 네. 그러면 우리 김서연 아나운서님은 코끼리 그림을 어디부터 그리시겠어요? 저걸 그리자면요. 네. 1번부터 그리자. 1번부터 차례대로 그리시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럼 여기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네.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장윤정 선생님 어디부터 그리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마 부분부터. 이마부터. 네. 예, 우리 김쌤은? 일단 같이 그리는 사람 있으면 네. 이렇게 좀 보고 비교해서. 네. 예. 자,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이게 복사본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몇 살에 입학하고 몇 살에 졸업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애를 낳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사회가 정한 대로 사는 거를 저는 이제 복사본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넘버원. 계속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쟁을 하면 할수록 남과 닮아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 자기가 점을 찍고 그때부터 남다르게 살지 않고 자기만의 색다른 점을 찾아가는 게 원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넘버원이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한 온리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 내가 했던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가 되는 거죠. 어제의 나와 계속 비교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남과 계속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의 삶은 비참해지고 저 사람의 삶은 비전을 품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 그지? 우리가 원본대로 살 것인가, 복사본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왼쪽이 바로 남다르게 사는 사람, 오른쪽이 바로 색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색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이런 메시지를 뽑았어요. 색 달라지면 남 달라지는데 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 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나만의 색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단어를 뽑아갖고 왔어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니까 색달라. 색다른 사람 보니까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윤정 선생님 보니까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좀 색다른가요? 네, 색다른 거. 이거 보니까 일단 자기답게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저 원본인가요? 네, 원본. 감사합니다. 장윤정 선생님 원본이라고 하면 또 두 사람이 서운할 것 같아서 네. 우리 김쌤과 김서연 아나운서님도 원본대로 정말 자기답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답게 살면 저절로 색달라지고 네. 그러면 대체가 불가능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저걸 거꾸로 한다는 거잖아요. 남다르게 살려고 하다가 나만의 색깔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색다르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 몇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백경 쓴 사람 허먼 멜빌.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란츠 카프카 성 쓴 사람. 그리고 죽은 것이 쓴 너더니엘 호슨. 그다음에 영국의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 여기 제목에 5명이라고 그랬는데 4명밖에 안 나왔어요. 한 네. 사람은 누굴까요? 교수님? 네, 유영만 교수님. 맞아요. 역시. 자, 그러면 이 5명의 공통점은 저는 한때 용접을 했었거든요. 네. 네, 수도공고 다니면서. 저 올리버 트위스, 찰스 디킨스는 공장 노동자. 그리고 너다니엘 호스는 세관원. 그리고 다 보험국 관리자, 포경수 이렇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잡것들이었어요. 세상에 찹다한 노동을 해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키케로가 이런 예언을 남겼어요.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그런데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랴. 자, 그러니까
색다르게 사는 한 가지 방법은 잡다한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그냥 버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언어로 번역해서 글을 쓰면 정말 대체 불가능한 원본 작가로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공장 노동자 용접공이었다가 발전소 가서 공부하다가 용접을 하다가 우연히 책을 읽고 학교를 잘못 가가지고 제가 법학과 점수가 안 나와서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입학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심설학과였었어요. 그때 네. 제가 입학할 때 미달이었었어요. 아, 제가 지금 미달인과에 네.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네. 제가 뭐 교수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기차를 탔는데 고시행 기차를 탔는데 제가 행복한 목적지로 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렸죠.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이 있어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준다. 예, 그래서 고시행 기차에서 내려서 네. 그때부터 책을 읽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답답한 노동 경험을 가지고 책으로 번역해서 무려 책을 100권째 책을 내게 됐고 무려 103번째까지 책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 남다르게 살지 말고 색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 제가 한때 드럼을 쳤었거든요. 예, 제 몸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우와. 30년 동안 매일 운동하면 저렇게 됩니다. 네. 예,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입니다. 아. 자, 그런데 제가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다리가 떨려요. 근데 이렇게 아침마당에 이런 데 와서 강의할 때는 심장이 뜁니다. 네. 어젯밤에 제가 심장이 뛰어가지고 정말 잠을 못 자고 내려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리 떨리는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심장이 뛰는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심장이 뛰는 걸 해야죠. 예, 우리 네. 정 선생님 네. 언제 다리가 떨리고 언제 심장이 뛰세요? 저는요, 일단은 다리가 떨릴 때는 다음날 뭔가를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게 좀 오면 좀 다리가 떨리면서 불안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강의하러 온다 그러면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와, 네. 약간 또 거짓말 저렇게 하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윤 선생님 혹시 명절 때 시댁에 가실 때 네.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뛰세요?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무겁죠? 예, 아무래도. 무겁죠. 예, 무겁죠? 예, 무거운 건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갑자기 끊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서서히 끊으시면. 서서히. 예. 근데 아무튼 우리는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리 떠는 거를 하지 말고 심장 뛰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게 바로 나의 원본대로 사는 거고 주도권을 잡으면서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도 직장인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은 다리가 떨리는 직장인입니까? 심장이 뛰는 장인입니까? 예, 그러면 직장인과 장인의 차이는 뭘까요? 한 글자 차이인데, 그죠? 네. 예, 직장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제가 좋아하는 메리 올리버 작가 이야기를 잠깐 비춰 설명을 해볼게요. 메리 올리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과연 두 가지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 우리 김쌤 예전에 사모님 사랑할 때 질문이 많았어요. 적어서 사랑할 때.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질문이 없어졌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 질문이 생겨요.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네.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궁금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질문이 없어졌어요. 밥을 먹었거나 말거나 출근했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 슬프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질문은 두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 가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질문이 폭발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직장인을 비교해 보면 직장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질문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틀에 박히는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다리가 떨리는 거죠. 장인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김소연 씨. 저는 한 60년 남지 않았을까요? 6, 70년은 남지 않았을까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더 많이 남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남은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좀 크게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네. 지금 웃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당분간 지금 하는 일은 계속 할 거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야. 당분간 할 거고,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우리는 다리 떨리는 걸로 살아가야 될까요? 심장 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심장 뛰는 마음으로 네, 살아야죠. 당연하게 심장 뛰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제가 고진감래를 믿고 고생을 해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와. 그래서 사자성어를 바꿨어요. 고지는 통내라고. 통내. 그러니까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지 말고 현재 이 모든 순간, 이 순간순간을 정말 가장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면 과거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회생이 되고 미래도 아름답게 나한테 다가오는데 우리는 현재를 대충 살아. 그래 놓고 과거를 자꾸 끌어다가 후회를 하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다가 걱정하고. 예, 그래서 제가 설립한 대학이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데는 그만 가시고 예, 제가 설립한 대학이 있어요. 들이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좋다. 예, 그렇죠. 네, 너무 좋은데요? 이미 벌써 뭐 굉장히 잘 들이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최정란 시인의 썩은 사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명절 때 썩은 사과를 보냈어. 아니죠. 네. 좋은 사과를 보냈는데 유통 과정에 가서 썩었어, 몇 개. 그럼 부모님은 사과를 받자마자 좋은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요. 그러면 둘째 날은 둘째 그 날. 중에서 안 좋은 거. 그 중에서 또 안 좋은 거. 네. 그래서 계속 썩은 사과 먹다 인생이 썩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과를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좋은 제일 좋은 사과. 거. 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언제 먹는? 그러니까. 예, 저도 이 시를 읽기 전에 집에 와인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이 시를 읽기 전에는 싼 와인을 먼저 꺼내 먹다가 네. 그다음부터 비싼 와인을 먼저 꺼내 먹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한 오토바이 회사의 광고가 이런 거예요. 저 남자가 오토바이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someday, 언젠가 I will do it someday. 나 언젠가 저거 탈 거야. 그래서 someday가 있느냐,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해가지고 Sunday부터 Monday 안에 someday라는 요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It's time to ride. 지금 나가서 빨리 카드 긁고 빨리 사라 이런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네. 빨리 꼭 안아주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고 관계 있어요. 사랑하는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 사랑한다고 말해.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표현하고. 전화해서 카드 긁고 밥 한 번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별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먼 미래 생각하지 말고 먼 데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당장 행복하게 일을 서로 만들어 가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씨를 써갖고 왔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낍니다. 제 사인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네.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공식이긴 한데 제가 이제 100권째 책을 쓰면서 코너스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 공식을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 E가 경험이거든요. 경험. 그리고 R이 두 개인데 하나는 독서, 리딩, 하나는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T는 thinking.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앞에 E 경험이 제로에 가까울 때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고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그러면 C 값이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죠. 아니 이 두 분은 E하고 R 제곱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E가 제로에 예. 가까우면 뒤에 게 아무리 커져도 C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잡것들의 잡다한 경험, 그게 깊이와 넓이가 심화되고 확산되면 그 사람이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구축할수록 그게 자기 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 그러면 우리 장윤 선생님 혹시 아기 나오셨죠? 네. 그러면 장윤 선생님이 아침마당 특강으로 아기 낳는 산통 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남자야. 네. 그럼 이 남자들이 막 감동받으면서 열광을 할까요? 아니죠. 왜? 그게 경험해보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E가 제로잖아. 네. 그러니까 장윤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사람들의 뇌에 입력을 시켜도 네. C값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더 중요한 거는 저 분모에 있는 게 이제 L이 언어인데 자, 언어 값이 분모 값이 커져야 C, 코나투스가 커질까요? 분모가 작아져야 코나투스가 커질까요? 작아져야 되죠. 우리 장윤정 선생님은 수학을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수학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네, 분모가
분모가 작아져야 돼. 분자가 네. 커지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인간관계 구축하고 생각이 깊어도 그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벼려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실하거나 부재하면 코나투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많은 생각, 말, 글 다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언어로 먹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말로. 그죠? 자, 그래서 언어가 정말 생각의 옷인데 살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생각의 옷을 입어가지고 자꾸 표현하면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만의 언어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007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집에 이제 연구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2007년 4월 11일 날 밤 12시 50분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 차가 폐차됐어요. 그래서 그걸 4.11 사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갈비뼈가 이거 7개, 5개 부러졌어요. 갈비뼈 전문가가 와가지고 흉부외과 의사가 저분이 갈비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그래서 갈비뼈 온 김에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팔뼈는 또 자기 전공 뼈가 아니래요. 그 팔뼈는 누가 볼까요? 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의사님이 이제 와서 팔뼈를 보고 하길래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전공 뼈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네. 자기가 치료할 수 없대. 네. 그거 누가 볼까요 그러면? 신경. 목뼈는 신경외과 의사. 이 세 분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하는 네. 거야. 근데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요 사이가 아파 죽겠어요. 팔뼈와 목뼈 사이뼈. 팔뼈와 갈비뼈 사이뼈가 아파 죽겠는데 사이뼈를 전공한 의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이 전문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코나투스 공식에 보면 맨 앞에 2가 있었죠. 네. 제가 이런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픈 고통의 체험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면 이 경험이 아주 적확하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달 만에 퇴원해가지고 또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 유심히 관찰했는데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네. 네, 교회 다니세요? 네, 여기 보시면 찬송가가 달라 주행 속도에 따라서. 자, 80km일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요. 네. 100km일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120km가 되면 이제 주여 나의 제가.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저 제목에 각도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지죠. 좁아지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삶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으로 돌아갈수록 삶의 속도를 줄이시면 바로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점점 빨리 달리기만 하잖아요. 속도를 내서. 속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8가지 비밀 무기에 대해서 우리 김쌤은 팔자가 좋으신가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장윤정 선생님은?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서연 아나운서님은 팔자가 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사람들 한번 했네. 팔자가 나쁘면 팔자를 잡아뜨려 보세요. 옆으로 누워보면 네. 팔자가 무슨 모양으로 돼요? 무한대. 무한대. 메비우스 이끼처럼 네. 보이잖아요. 이렇게 메비우스 이끼처럼 눕혀 있는 거를 팔자를 가운데 딱 자르면 왼쪽에 0, 오른쪽에 0.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제로, 죽을 때 제로. 제로. 예, 그러니까 제로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아무도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팔자를 세워가지고요. 반을 딱 자르면 왼쪽에 3이 나와요. 오른쪽에 3. 사람은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있고 3번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8가지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체험은 그만하시고 경험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생겼죠. 체험은 체험과? 뭐고 경험은 그렇죠.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체험, 경험. 그럼 제가 아주 네.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교도소 1일 체험하러 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서 하루 만에 나갔어. 근데 저는 조사해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죄가 많아. 그래서 네. 걸렸어. 네. 그래서 3년 동안 교도소 경험을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교도소 경험한 사람과 1일 교도소 체험한 사람은 누가 할 얘기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경험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체험은 단속적이야.
어제의 체험이 오늘의 체험과 연결되지 않고 해서 끊어져서 이어져. 끊어지는 거야. 경험은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체험은 계획적이야. 근데 경험은 우발적이야. 자, 그러면 우리 김쌤. 네. 우발적으로 배우는 게 더 많은가요? 계획적으로 세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배우는 게 더 많을까요? 우발적인 게 맞죠.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우발적 경험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경험이 계속 연결되면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남의 이야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체험은 그만하시고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불란서 철학자 중에 들레즈라는 사람이 아장스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아장스망을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 배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김쌤이 네. 회식이 일찍 끝나서 집에 갔어요. 자, 1번, 집에 집사람이 있다. 1번. 2번, 집에 집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 아장스망, 배치가 안 바뀐 건 어느 때인가요? 배치가 안 바뀐 건 집에 집사람이 있을 때는 배치가 안 바뀐 거죠. 네. 근데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없어. 배치가 바뀐 거야.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리 김쌤은 집사람을 언제 더 많이 생각하세요? 1번, 집에 있을 때. 2번, 집사람이 집에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내가 집에 없을 때 나를 더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집에 자주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자주 나와야 이런 되겠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장스망이라는 게 결국 간단한 거예요. 배치를 바꾸면 경험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면 인간의 상상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킬리만자로 올라갔던 사진인데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대학 교수지만 자꾸 엉뚱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킬리만자로 올라가 보셨어요? 아니요. 네, 제가 올라가 와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이게 4,700 베이스 캠프에서 8시간 사투를 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어요. 진퇴양난의 경험을 해보니까 저 사자성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옆으로.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앞문만 있고 뒷만 있다는 거는 고정관념인 거예요. 네. 얼마든지 저 벽에다 질문을 던지면 그게 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를 이런 극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고은 선생님 시 아시죠? 이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정말 간단한 시인데 우리한테 통찰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느냐고 정신없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내가 찾던 행복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밤 11시에 잠을 못 자고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도 안 보여. 그래서 이 시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래서 고은 시인님 만나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 시인님이 안 올라가 보시고 시를 쓴 것 같아요.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보니까 내려올 때도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의 농담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다 통념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명언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네. 저걸 믿으세요?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새는 갈매기인데 네.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멀리 못 봐요. 아.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리처드 바크한테 이메일 보내려고 했더니 저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메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갈매기 근시구나. 자, 저기 제목에 질문하는 동안은 동안이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확신, 신념도 질문을 던져서 계속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그거는 썩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은 방부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진리, 속담, 누워서 떡 먹기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질문해 보니까 기도가 막게 죽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화두는 앞에 것에 이어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서사, 내러티브, 스토리를 창조하는데 다른 사람의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체험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미치다라는 책이 굉장히 나와요. 막 계속 다 미치래. 그래서 저런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 미쳐.
그래서 반고 너도 미치라고 나오는데 어. 근데 또 어떤 책이 나오냐면요. 이번에는 또 괜찮다는 책이 나와. 아니 한동안 미쳐 살았는데 나보고 또 괜찮다는 거야. 이혼해도 괜찮대요, 여러분. 그래서 다 괜찮다고 그래놓고는 또 나중에 나 안 괜찮아 이런 책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자기만의 스토리가 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원심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원심력이 뭐냐면 바깥에서 끌어당기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S대 가야 돼. 뭐 S기업에 취업해야 돼. 내가 판단한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기준이야.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권 없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이야기를 갖고 서사를 창조한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고 구심력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어렵게 다가오지만 내가 정한 기준으로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 구심력 인생을 살고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옳다라고 믿는 신념 그런 거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니까 원심력 인생을 살고 나는 계속 복사본으로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화두는요. 제가 보기에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몸을 던져서 익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의 배울학자, 익힐 습자. 배우기만 하고 내 걸로 익히지 않으면 그건 남의 정보로 계속 내 걸로 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의 보루는 모루다. 예, 우리 장윤 선생님 모루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개념이 없어 보여요, 지금. 모르가 뭐예요? 모루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 네. 대장간에서 빨간 새를 망치로 막 두드려서 단련할 때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거, 쇠받침대. 이게 모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저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몸으로 익혀야 되는데 누군가가 성공 매뉴얼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걸 뭐 10,000원에 팔어, 20,000원에. 그냥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배우는 게 아니라 익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경기도 파주에 가면 그 금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회장님이 금고를 다 열어버려요, 진짜로. 어떻게 여냐면요. 이 사람한테 진짜 금고를 다 갖다 줬는데 금고를 이렇게 열어요. 금고 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따 가다 하나씩 털어갖고 가세요.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열어요. 이걸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디지털에다가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다 다운돼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성공은 금고 여는 노하우는 언어화 시킬 수 없어. 가르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손의 감각으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네? 우리 윤정 선생님 어머님이 그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선물로 줬어. 그래서 그대로 김치를 담갔는데 김치 담그는 그 매뉴얼대로 김치를 그대로 담그면 엄마의 김치 맛하고 똑같을까요? 아유, 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경험, 이게 손맛. 손맛의 차이잖아요. 이 손맛이 바로 손맛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장기간 합숙 훈련하면서 그렇죠. 야단도 맞고 익혀야 되는데. 익혀야 되는 거죠. 익혀야 돼. 아우, 진짜. 자,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지. 미지수도 있고 변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또 이렇게 표절할 수 있어요. 성공은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지. 아니, 성공하는데 제가 성공했던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던져주면 그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공했을 때 변수와 미지수가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변수와 미지수는 똑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뭔가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본인이 직접 몸을 던져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한번 재미난 이야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인공지능한테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몇 개 남는다고 대답할까요? 7개. 7개. 7개 남는다고 그러면 웃을까요? 사람들이 안 웃을까요? 안 웃죠. 왜? 맞는 것 같아서. 맞는 것 같고 기대에 부응했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어떤 아이가 손 들고 3개 남는다는 거야. 왜냐면 엄마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는 먹는 게 남는 거. 왜 웃었어요,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한 답. 기대를 망가뜨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안 풀릴 때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때 뜻밖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때 사람들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유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인사이트와 아웃사이트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메시지가 이거야. 아웃사이트가 바뀌지 않으면 인사이트가 바뀌지 않는다. 아웃사이트는 뭐냐면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 바깥에 나가서. 나가서 전공을 넘어서 다른 전공의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어제와 다르게 경험도 해야 되고, 이 바깥에 나가서 바뀐 자극이 바뀌어야 안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통찰이 바뀌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 나가서 다른 경험을 하질 않아. 그래 놓고 맨날 앉아서 어제와 다른 통찰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몸에 좋은 체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왼손 바닥을 펴보세요. 다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따라하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아무 손가락으로나 왼손 바닥에다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세요. 자, 그 상태에서 반드시 오른쪽 발목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 발목도 오른쪽으로, 손가락도 오른쪽으로. 잘 돌아가요? 네. 네.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이번에 오른쪽 발목은 왼쪽으로. 자,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안 되는데요. 네, 이제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 이거. 자, 다시 그만하시고. 다시. 자, 열심히 해. 왼손 바닥에다 손가락 다시. 왼손 바닥 오른쪽 돌리세요. 손가락으로 빨리 돌리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왼쪽 다리, 아까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자,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잘해요. 잘 되죠? 네. 그럼 자, 궁금한 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왜 왼쪽 다리는 잘 돌아가는데 오른쪽 다리는 왜 안 돌아갈까요? 네. 처음 생각해 보셨죠? 네. 예, 이게 좌뇌가 신체 오른쪽을 통제하고요. 우뇌가 신체의 왼쪽. 그래서 대각선으로 후레임이 짜여져 가지고 이 뇌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돌아가거든요. 네. 제가 이걸 돌리려고 10년간 연습한 사람이에요. 이걸 하려고. 네. 잘하신다.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어. 끊임없이 진지한 실천을 지루하게 반복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유명한 명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폴 브루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예, 제가 살아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는 한 사람의 그냥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언을 바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사는 대로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중간 결론 메시지가 이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는 왜 이렇게 생긴 거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결론으로 생긴 결과물이 여러분의 생각인 거야.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웃사이트인 거야. 그래야 인사이트, 생각이 바뀌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딴 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들어.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하죠? 딴 생각을 해야지만 딴 짓을 할 수 있지.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 그러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아웃사이트를 바꾸지 않으면 생각, 인사이트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제 시간 개념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 크로노스는 24시간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시간이에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이 첫 키스하는 시간은 빨리 지나가야 좋을까요? 여기 그냥 멈춰 있어야 좋을까요? 멈춰 있어야죠. 예. 와. 왜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딴 사람하고 해야 되니까. 아, 이런. 그래서 첫 키스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놓고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리고 가치를 창조하는 거고. 일단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이 설정한 시간, 크로노스에 끌려다니는 거야, 계속. 그런데 삶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붙잡아 놓고 그 순간순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클 모닝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 미러클 새벽 시간은 크로노스야.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남들이 하니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는, 자기를 창조하는 좀 엄청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자, 제가 이게 또 안나푸르나에 올라갔던 사진이에요.
안나 푸르나에 올라가 보셨나요? 네, 뭐 가본 데가 거의 없으시네. 저는 근처는 가서 봤습니다. 예. 네, 제가 안나양이 푸르다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네. 근데 이게 3,700고지에서 바위 저 일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와. 너무 멋있죠? 네. 저 오른쪽 사단에 보시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거는 사진을 찍지 말자. 왜? 사진을 찍는 순간 아름다운 순간을 감상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이 나서 사진을 안 찍어 갖고 올까 하다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서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3M 법칙을 만들었어요. 네. 3M 회사가 아니고 네. 메이크, 모멘트, 메모러블. 우리가 보내는 모멘트, 모든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라고? 메모러블.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삶의 충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순간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앙리 까르띠에 사진작가가 이런 명언을 남긴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결정적인 순간을 찍으려고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유명한 사진작가니까.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깨달았어.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구나.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라고요? 모든 순간. 그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6번째는요.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쓰지 않고 자기 언어를 써요. 그래서 그거를 몸의 언어라고 그래요.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2개 있는데, 자, 어떤 비행기가 더 멀리 날아갈까요? 왼쪽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것 같다. 흔들어 보세요. 왼쪽 비행기. 자, 오른쪽 비행기. 예.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비행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자, 날려볼게요. 네. 아, 이게 잘 안 날아가잖아요. 그죠? 오. 제가 사기친 것 같으니까 자, 김 선생님이 한번 나와서 날려보시죠. 네. 잘 날리면 안 멀리 돼. 멀리. 예. 오. 이게 원하는 역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개발했어요. 네. 날려볼게요. 자,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는 고생을 별로 안 하네요. 평면 인생을 살아서 바람이 불면 고꾸라져 버려요. 네. 그래서 경험해본 게 없어 스스로 머리의 언어를 써 관념적이고. 저는 일단 인생이 많이 구겨져 보이지 않나요? 네. 저 사이사이에 인생의 내공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입체 인생을 산 친구야. 몸의 언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머리의 언어를 쓰지 않고 몸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몸의 언어는 먹혀. 머리의 언어는 막혀. 몸의 언어는 꽂혀버려. 머리의 언어는 맴돌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런 멘트 날리셨죠. 당신은 나에게 꽂히지만 나는 당신에게 꽂혔다. 직접 하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친구야, 어쩌지 나 퇴근해서 집에 벌써 와버렸는데 이거 친구한테 가겠다는 건가요? 안 가겠다는 건가요? 안 가겠다는 거죠. 네. 자, 오른쪽 보세요.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그 친구한테 가겠다는 거 안 가겠다는 거. 가겠다는 거. 자, 그러니까 머리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계없이 내가 미리 생각한 거를 쏟아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 오른쪽은 아,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는 언어를 조율해가지고 만들어내.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구분하면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지 않나요?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저게 궁금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GPT야,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왜 가슴이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벌벌 떨더라고요. 이렇게. 코스가 떨린다는 얘기는 어디 찾아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GPT를 골탕 먹이는 질문을 던지기로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GPT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무슨 관계냐? 근데 또 벌벌 떨어 얘가.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 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다. 네. 자, 여러분,
머리의 언어를 써야 될까요? 몸의 언어를 써야 될까요? 몸의 몸의 언어. 언어. 네, 이 왼쪽의 머리의 언어는 100% 인공지능의 언어입니다.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다 100%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걸 머리의 언어로, 몸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게 바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키나발루 산에 올라갔던 경험인데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코타키나발루가 3대 선셋이거든요. 이렇게 와인을 마셨는데 친구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집에 가려고 이틀 후인가 3일 후에 조사를 해봤어요.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 파지티브면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근데 제가 4일 만에 다시 원래 일주일 후에 검사해야 되는 4일만 다시 검사했는데 코로나 네거티브가 나온 거예요. 아, 네거티브라는 단어가 이렇게 인생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언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포지티브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 포지티브면 비행기를 못 합니다. 네거티브여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언어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 추석 때 이런 메시지 많이 보내셨죠? 5,00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언어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라, 되세요.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만 보내주시고 제가 그래서 한가위 삼행시를 썼어요. 한눈에 반했어도 숨길 수 없는 설렘. 가랑잎 흩날리도 가눌 수 없는 그리움. 위장해도 감출 길 없는 아련함. 뭐 이런 식으로 독특한 메시지를 써가지고 단톡방에 좀 뿌리면 저런 거 받고 감동받지 이런 거 받고 좀 감동받습니까? 신년 초가 오니까 이런 거 좀 그만 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또 썼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25살의 청춘과 몸과 마음으로 심장 뛰는 삶에서 의미심장을 발견하는 기쁨을 만끽하시고 오롯이 고유명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얘기해드리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나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보통 명사일까요? 고유명사일까요? 고유명사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오로지 나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삶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욕망의 물줄기를 갖고 살아가는데 여기 이제 복잡하게 나오지만 제가 한번 쉽게 구분해 볼게요. 제가 이제 코나투스라는 책을 쓰면서 아, 저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요구와 욕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코나투스라는 단어는요.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다 갖고 있는 수동적인 관성이야. 있는 대로 살려고 그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적극적인 의미의 코나투스예요. 사람은 다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은 개성이 있어가 다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욕구는 바로 충족됩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아요. 책을 한 권 썼는데 두 번째 책을 또 썼어요. 그러면 제 욕망이 충족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100권째까지 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기 세로축에 보시면 욕망이 있고요. 가로축에 보시면 능력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하면 생기는 부산물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러면 욕망하고 능력이 만나야 요 사선의 행복의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욕망만 하고 노력을 안 해. 그러면 허망한 거고. 욕망이 없어. 잘하고 싶은. 그런데 뭔가 재주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동분서주하면서 공사다망하게 살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과 노력을 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생겨. 그러면 여기를 쫙 올라가면서 삶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내 인생을 어제보다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와 성장입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성과는 달성했는데 왠지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안 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뭔가 목표는 달성했는데 내가 불행해. 한 부부가요. 저 서울에다가 아파트 50평짜리를 마련하는 게 꿈인데 마련했어요.
근데 거기 베란다도 테라스 카페처럼 꾸미고 오디오도 설치했어. 커피 머신도 설치하고. 근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생각해 보니까 서류 봉투를 집에다 놓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집에 갔는데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음악을 쫙 틀어놓고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시설을 누가 즐기고 있어요? 일하시는 일하시는 아주머니. 이 부부는 그걸 즐길 시간이 없어. 지금 아파트를 더 늘려야 돼. 목표. 성과를 달성한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아이스크림 짜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죽이 나왔어. 네. 이분들이 아침을 언제 먹냐면 저 운전하다가 빨간불 껴있을 때 빨리 짜먹어. 그리고 파란불 껴있을 때 짜먹고 가다가 들이받고 죽었어요. 아유. 그래서 그 집은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목표는 달성했으나 네. 인생이 행복한가요? 안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부산물로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이 일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달성된 것. 예를 들면 제가 책을 100권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책 쓸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재밌게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책 100권이 쓰진 거예요. 써진 거예요. 이 부산물로 이렇게 KBS 아침마당에도 호명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8자를 바꾸는, 즉 8가지만 바꾸면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삶의 주도권을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가지 다 실천하기 어려우시면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시면서 늘 여러분은 어제와 다르게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원본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영만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계속 사과를 먹더라도 썩은 사과만 계속 먹게 된다는 거. 늘 좋은 거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감도 그렇게 해서 썩은 감만 먹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좋은 것을 먼저 취하되 내가 노력을 하고 욕망을 채워가면, 그러니까 욕구를 채워가면서 아 이것도 능력으로 좀 바꾸는 그런 능력을 또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김쌤은요? 교수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일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에 맛없는 부분을 먹고 네. 나중에 그 찾아올 행복을 기다리면서 네. 그 썩은 사과를 먼저 먹는 거랑 네. 그 빵에 테두리 먼저 먹고 그 안에 팥이 제일 많은 건 나중에 먹는 거랑 이건 좀 다른 거죠. 네. 이건 뭐 저 입맛과 기호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네. 김쌤님의 또 행복론은 또 행복론이니까. 네. 그러면 빵은 지금대로 그대로 먹고 네. 사과는 좋은 사과 좋은 먼저 사과를 먹고. 먼저 드시고. 네. 네, 오늘 교수님 강의 덕분에 정말 올 한 해 저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두 번째 신년 특강 다음 주에 진행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 들려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선생님 모셔서 재테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